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여기 이름이 써 있네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도로 친박당이라고요. 친박에 빚진 것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요, 이번 주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월요일 하루 정도만 휴가를 하고, 어제는요, 기자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른바 번개를 칩니다. 번개 오찬 간담회가 열렸어요. 갑자기 기자들한테 얘기 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빨리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친박 얘기였습니다. 보수 통합해 내년 총선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네요. 여기 좀 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평소 신중한 스타일인 황 대표가 휴가 중임에도 기자들과 예정에도 없는 만남을 가진 데 대해,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뭔가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정에 없는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겁니다, 어제. 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황 대표가 29일부터 휴가지만 가족들만 여행을 떠났고 서울에 남아 하반기 전국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남은 휴가 일정을 취소한 셈이 돼버렸어요. 요새 휴가 취소가 유행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기사가 매일경제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황교안, 친박에 빚진 것 없다. 역시 같은 내용 소개하고 있고요. 도로 친박당 지적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는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기이한 악재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당이 위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 말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 나날이 당이 쪼그라들고 있다. 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사가 좀 묶여 있습니다. 어제 이른바 번개를 통한 기자 간담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 촬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기사로 좀 자세히 소개드렸는데 먼저 최영학 교수님. 네. 휴가 하루만 가고 기자들 갑자기 만난 거예요. 이른바 긴급하게 불러서 오찬 간담회. 오전에 연락이 갔다 그래요. 자,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돌려 생각하면 뭔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급하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지금 아까 이렇게 긴박한 한국 상황이 지금 예. 여기저기 하고 미사일 또 쏘고 그러는데요. 예. 저거는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를 아주 끝까지 잡아 끌어들이를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이요? 친박에 빚진 것 없다. 빚진 거 없다. 자, 친박에 빚진 것 없다. 예. 무슨 얘기냐면 친박을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친박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친박, 비박 이런 걸 다 없애갖고 보수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지금 이 사명을 띠고서 지금 당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친박을 인정한 자체부터가 저 말은 100% 저건 부메랑으로 황 대표한테 거꾸로 돌아갑니다. 친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수 연합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무슨 개파들은 다 인정을 하시면서 한 부분 정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제 답변에서 도로 친박당 아니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무슨 소리 친박이 어디 있어 이랬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분에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친박, 비박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지. 결국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의 새로운 실체는 아직까지 그림을 못 그리신 것 같습니다. 최영학 교수님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친박에 빚진 것 없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자, 변호경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변호경 변호사. 황교안 대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기다. 그럼 왜 위기입니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물론 당내에서 아무리 친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구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을 친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 여전히 친박 아니냐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원에 있는 소장파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떤 공천을 하겠다는 기준을 조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만이 결국에 황교안 리더십이라든가 황교안 체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경우에 국민들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내년 총선에 있어서 현역의 몇 프로 이상을 바꿀 것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색깔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을 영입했다라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당이 변하고 있고 황교안 체제가 안정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예. 뭔가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만으로는 이 당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제 뭐 친박당 아니냐, 다 도로 친박당이고 이런 질문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가 밝힌 입장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지적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또 반응을 보였어요. 형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마 급하니까 기자들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위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이라는 게요. 예. 단어에 있습니다. 단어에.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계속 보수 우파를 통합하겠다 그러는데 예. 보수 우파라는 단어는 약간 친박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내가 보수 정당을 혁신하겠다, 예. 개혁하겠다. 아니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우겠다든지 예. 이렇게 표현이 가면 어찌 보면 예. 중도라든지 이쪽의 용어를 쓰는 건데 예. 지금 친박이라는 용어, 우파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스스로 그 단어에 얽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연대 연합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 바른미래당 쪽과 우리 공화당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두 개를 다 취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쓰는 용어라든지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화당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사실은 언론이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예. 과연 이게 지금 보수의 확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혁신해서 다시 새로운 정당이 될 것인가. 지금 변한봉 변호사 계십니다만 예. 수도권에 계신 이제 원외위원장이나 의원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대로 안 된다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좀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과 위원님. 지금 뭐 당내 나오는 여기 비판 중에 하나가 나날이 당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또 진단도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아픈 지적을 했죠. 예. 왜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가느냐. 당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저는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리더십의 위기고 예. 좀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 실패. 그러니까 당에 복귀하는 시점, 또 지난번에 청와대 예. 회동 이후에 예를 들면 추경 처리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 이런 타이밍들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내부에서는 계속 또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인물 영입 등을 위해서 뭔가 황교안 체제의 어떤 새로운 비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 이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좀 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부에서 문제 제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제 공천이라든가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게 예. 훨씬 더 심해질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러니까 말로는 보수 대연합입니다만 예. 과연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이 여름 전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네 분 말씀의 공통점은 뭔가 지금 위기가 분명하다. 그리고 뭔가 시험대에 있다. 뭔가 지금 잘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들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기 보여주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성 그리고 인종차별. 그러니까 성차별, 인종차별. 뭔가 차별을 한다.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욕할 테면 해봐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최근 이렇습니다. 최근 흑인 비하 이런 논란 엄청나죠. 미국 내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PC와의 전쟁을 확전하고 있다. PC 무슨 컴퓨터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약자인데요. 정치적 올바름이란 뜻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약자로 PC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PC와의 전쟁, 그러니까 깨버리겠다 이렇게 나선다는 거예요. 지금요. 보시면 트럼프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하면서 인종차별 발언, 성차별 발언을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학력 백인 박탈감을 파고들고 있다. 여기는 먹힌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재선 지지층 규합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미국이 지금 문화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학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 진짜 저학력 백인 박탈감 파고들어서 표를 모으라고 하는 건가?
왜 이런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걸로 재미 봤죠. 어. 저걸로 당선된 겁니다. 그럼 증오가 발생하잖아요. 증오가 아니라 저거 PC에 대한 피로감이 미국 국민들에 너무나 높았거든요. 그것을 시원하게 깨준다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미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예, 너무 많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키 작다도 숏이 아니라 버티칼리 챌린지드. 버티칼리 뭐라고? 챌린지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제한을 당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작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을 안 쓰면은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숏이 차별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자, 대선 캠페인으로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 사이에 이런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피로감이 있는데 그걸 파고들고서 표를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또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문화 내전 양상이다. 지금 언론은 또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인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인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정말. 보시죠. 백약이 무효다. 5월 출생아가 25,300명인데 역대 최저랍니다. 월 출생아 최저랍니다. 월별 출생아 38개월째 최저 경신을 하고 있고요. 혼인 건수도 38년 만에 가장 적어. 결혼도 안 하고요. 아기도 안 갖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늘고 있어서 자연 증가가 600명. 그러니까 월별 사망자 대 월별 출생자 숫자를 빼면은 자연 증가가 지금 5월달 600명인데요. 이러고 가다가는요. 자연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감소. 다음 기사입니다. 자, 재작년에 1.05, 작년에는 0.98, 올해 추정입니다. 0.89, 0.9가 안 되는군요. 출산율 자유낙하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는요, 못 막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5월까지 태어난 아기 7.6% 줄었다. 올해 12조를 퍼붓는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출산율. 정구합 위원님,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출산, 결혼, 여러 취업 문제 중첩돼서 그런 현상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차제에 이민 정책 같은 보다 근본적인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일본의 그 정치 지도자 3세들도 굉장히 일본이 폐쇄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한 개방성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같은 점을 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써도 안 되니까요.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도전입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 이 남성에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자동차 정비 일을 하던 남성은 47에 의사가 됐는데요. 정비소 운영을 위해 경영학을 배우러 간 야간대학에서 의사라는 어릴 적 꿈을 되찾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꿈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관저 입주입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 그가 24살 차이의 여자친구와 총리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커플로는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섰지만 둘은 논란을 딛고 다운인가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첫 퍼스트 걸프렌드를 맞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저도입니다. 대통령의 발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 1920년대부터 군 기지로 활용되어 온 이곳이 어제 47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저도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킨 건데요. 저도는 오는 9월 중순부터 1년간 시범 개방돼 하루 600여 명의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